우리나라의 미래가 되게 암울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노조 문제되어 있잖아요. 애시당초 이렇게 노조가 강했잖아요. 애시당초부터 지금 노동관계법이나 기타 등등이 이랬으면 여러분 대기업이 생기지도 않아. 열받았님 감사합니다. 자, 이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요, 여러분, 종업원을요, 15인을 15명을 이상을 안 뽑아요. 그, 이탈리아가 중소기업 천국인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탈리아가 중소기업 천국인 이유가 이탈리아의 노동법이 존나게 세요, 여러분. 이탈리아 노동법이나 이런, 그러니까 거의 이탈리아 헌법이나 이탈리아 법률책이 이탈리아 노동 관련 법은요, 여러분, 거의 준사회주의 국가 수준의 노동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규제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영미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 그렇게 되니까 다 중소기업으로만 하는 거예요. 회사들이요. 존나 명품 브랜드들 있죠. 다 명품들 이런 데들 다 중소기업입니다. 다 중소기업에다가 여러분 노조가 세면요, 여러분 직원 뽑기 그지 같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탈리아에는요, 가족회사입니다. 가족회사요. 아빠 나 노동청에 신고할 거야. 이 개새끼가 내 자식 새끼가 이 새끼야 10시간 12시간 네 손에 굳은 살 박일 때까지 무두질해 이 새끼야. 우리 악덕 사업주. 그러면서 이제 무두질 배우는 거지.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숙련공을 보여주는 보석, 뭐 무두질, 가죽 제품, 이런 것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탈리아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나 이런 게 여러분 막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법대로 안 되잖아. 세상에 이탈리아 법 다 지키다 보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떻게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검은 경제, 예를 들면 마피아이죠. 해결사들이 너무 발달을 하는 거야. 내가 해결해 드릴게.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중에서 지하 경제가 10%가 넘어가는 유일한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거의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 수준의 그 노동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지금도 여러분 이탈리아 정도 수준의 선진국 중에서 노동 관련돼서 그렇게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세게 가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요? 대한민국이요. 이게 문제는요, 노동자의 권익이 커지면 대공장이 발달하지가 않은데, 우리나라는 노동을 있는 대로 찍어 누른 상태에서 대공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너무 노동 권익이 올라가니까 대기업들이 해외로 이전을 한다거나 대공장을 유지하는 게 더럽네, 이런 식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이 세대가 지금 재벌 3세, 재벌 4세 한 세대 한 세대 뒤로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탈리아는 그렇게 소규모 장인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클러스터로 해야 된다고요. 클러스터로 다 묶어놔야지. 이제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만약에 이제 그 금속공예 하는 데다가 가면 금속공예 하는 도시가 하나를 다 통으로 금속공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텍스타일 하는 데는 도시가 텍스타일 하는데, 그 도시로 보면은 대기업이 아니라 공업 도시죠. 공업 도시에 15명 이하의 조그만 기업체들이 무짐하게 바글바글 모여 있는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서 또 문제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탈리아에서요, 가족주의가 엄청나게 여러분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 회사 취직하려면 삼촌 나 그래? 그럼 너 이거 숙련해. 그러면 여러분 그런 회사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 기업에서 미니까 걔네들은요 학교 안 가고 그거 배운다.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나 기타 등등이 진짜 낮은 거예요. 이탈리아요. 대학을 왜 가? 그냥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우면 되지. 우리 할아버지의 두꺼운 바늘로 가죽을 뚫어가지고 구두 만드는 우리 할아버지의 클래스. 그게 여러분 중세시대부터 그 장인들의 고장 아닙니까? 근데 그 장인들의 고장에서 그게 대기업으로 안 넘어가고, 그래서 명품이 많이 나오는 거야, 거기가.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가족주의가 엄청나니까 패밀리 그러고 결혼하고 하면서 그런 거 하는데, 문제는 그런 인맥이 없으면 취직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게요, 공개 채용이 거의 없는 나라라니까? 자,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풍토, 그러니까 사회적 풍토는 이탈리아 같은데, 제도는 완전히 미국식이야. 미국 중에서 미국인,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랬는데 노동관계법이나 기타 등등 강화되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노조에서 노조원이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자기 자식한테 세습해 주려고 그래. 대공장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글로벌 경쟁을 하는 곳이거든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경쟁을 하는 곳이지 그렇게 세습으로 가거나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작살나는 거야.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이 여러분 진짜 이 정치 제도나 기타 등등이요 막 뒤죽박죽 막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대공장들이 신규로 안 만들어지고 있지. 원래 이런 시스템이 노조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계속 인력 수급 돌고 뭐 이쪽 일자리 생겼다 저쪽 일자리 생기고 뭐 대공장 여기 생겼다 저기 생겼다 하면서 막 돌아야 되는데 신규 대공장들이요 더 이상은 이제 뭐 안 하지. 생산 거점도 전부 다 이제 현대차도 해외에서 생산되는 게 이제 절반이 넘고 뭐 이런 식이죠. 저는 이거 있잖아요. 노동관계 및 사회제도 같은 게 다 그 나라의 전통이 있는 건데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병이 있다면 저는 그래요. 유럽병이라고 해요. 유럽병. 이 좌파 새끼들 때문에 이거 좌파가 여러분 차마 미국을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이 반미니까 이 새끼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유럽이었더니 이러면서 각종 노동관계법이나 뭐 환경 노동 좌파들이 강조하는 그런 건 여러분 다 유럽에서 배워온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한국에다 막 강압적으로 우겨놓고 또 우파들도 여러분 그 독일병 걸린 분들 이런 건 분들 많거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개판이 되고 있는 거라고. 개판이. 한국은 한국에서 이 생태계가 있는 건데 그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뭔 너무 개지랄들을 하냐고. 이 고도 산업국가 대한민국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 부정을 해. 이 정도 성취되는 게 얼마만큼의 성취인데. 진짜 갑갑한 상황입니다. 월급도 여러분, 쟤네들은요, 13달 받는 애들이에요. 12달 받고 한 달 플러스, 이거 휴가 가야지 하면서, 여러분, 월급을 13달 받는 나라라고요. 저런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과 저런 가족적인 그런 풍토, 거기선 또 그렇게 그거에 맞춰서 진화를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법을 너무 바꾸면 지금 이 생태계가 부서진다고. 그래서 이 생태계가 부서진 다음에 다른 생태계로 이동이 자연스럽게 되면 다행인데 이 생태계 부서지고 다른 생태계로 적응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지 되는 거야. 이 유럽병 환자 인간들아. 솔루션 좀 내봐. 솔루션 좀. 헛소리들 좀 삑삑하지 말고. 좌파들이나 우파들이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관점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